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때는 내일도 올해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루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죠. 그리고 그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눈덩이처럼 커져버리기 일쑤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그 고민을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해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요, 뭔가 고민이 있으면 변수들을 쭉 늘어놨어요. A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될 테고, 또 B로 했다면 이렇게 되겠지? 아니, 그럼 C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데만 시간을 쓰다가 결국에는 모르겠다 하고 말아버리죠. 그런데 책을 읽기 시작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이야기와 생각들을 흡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로 분석하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간단해요. 그냥 바로 실행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된다면 바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다양한 결과값을 예측한다는 건 시간 낭비라는 거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바로 지금 행동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효율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겠죠. 늘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래서 못했다고 핑계대기 전에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썼는지, 내가 얼마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의 김상현 작가님, 그의 3년 만의 신작으로 만나보려 해요. 김상현 작가님은요, 작가와 강연가로 활동 중이시고요. 필름 출판사와 연남동에 있는 카페 공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출판사와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카페의 이미지를 딱 떠올리고 SNS로 공명 카페를 검색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공간이더라고요. 심지어 베이커리까지 맛있다고 하니 꼭 한번 들러보고픈 카페입니다. 최근에는 연남동뿐만 아니라 홍대에도 2호점을 내셨다고 해요. 한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하는 법을 안다고 하는데 바로 김상현 작가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출판사 필름에서 출간하고 김상현 작가님이 지은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이 책으로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불안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인간이 느끼는 쾌락의 수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구 결과도 아니었고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한 출처도 알 수 없는 수치였지만 꽤 설득력 있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감정에 따른 쾌락을 비교한 것인데 적당한 취기, 첫 키스와 같은 쾌락 수치가 1이라면 당 섭취는 3, 컴퓨터 게임은 5, 극심한 갈증 후 수분 섭취나 운동 후 먹는 맛있는 식사는 10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감동을 받았을 때, 합격했을 때는 20, 공포감이나 섹스의 경우에는 55였고 가장 높은 수치는 도박과 마약으로 150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자신의 결과에 의한 뿌듯함과 믿음에 대한 결실 부분에 대한 쾌락 수치가 30으로 상당히 높았고, 위대한 발견이나 일에서의 성취감은 그보다 1.5배나 높은 수치였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도박과 마약의 쾌락 수치가 150으로 가장 높았다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과 뿌듯함, 성취감의 차이였습니다. 성취감과 뿌듯함으로 얻게 되는 쾌락 수치보다 마약을 했을 때 오는 쾌락 수치가 훨씬 더 높은 것을 보며 축구선수 손흥민의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에 나오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등은 전부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믿어요.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은 없죠. 후불은 없다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결국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설정해야 할 기본값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삶의 기본값이고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나 고통 뒤에 찾아오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놀라운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인 얻는 것도 없다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 전래동화부터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통이 주는 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나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 쉽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노력은 성취의 바탕이 됩니다. 즉, 노력은 고통의 한 종류로서 그 고통을 견디고 견뎌야 45만큼의 쾌락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은 다릅니다. 마약은 후불입니다. 마약을 한 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마약은 몸에 들어가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행복해지고 또 현실을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이 끝나면 중독, 범죄, 우울증, 무기력, 환각, 환청, 후회 등 또 다른 고통에 대한 값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술은 어떨까요? 저 역시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맛있는 걸 먹거나 친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 오랜만에 보는 친구를 만날 때면 술을 마시곤 합니다. 술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는 데 필요한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니 그저 따르고 마시면 손쉽게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술은 우리 뇌의 심피질을 마비 및 둔화시킨다고 합니다. 심피질은 우리 뇌에서 계산하거나 판단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술이 들어감으로써 계산과 판단, 이성적 사고를 둔화시켜 술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안함이나 걱정을 진정하게끔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순간적으로 마비된 심피질 덕분에 술을 마시면 상대적으로 걱정과 불안한 감정을 덜어낼 수 있어 지금 이 상태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술만 마시면 평소에는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감, 즉 고통은 없고 행복만 존재하는 술을 마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엔 고통이 깔려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을 마시고 난 뒤 우리는 행복을 받고 고통을 후불로 결제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에서 술이 분해하는 동안 우울함을 느끼게 만드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술이 깨는 동시에 어제보다 더 큰 우울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다시금 술이 들어갔을 때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 불안함을 잊기 위해, 외로움을 잊기 위해, 고통을 잊기 위해 우리는 또 술을 찾고 맙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일,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회피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고 원하고 바라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견뎌야 했던 고통이 결국 다른 모습의 고통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제때 치르지 못한 고통이라는 값에 이자가 붙어 고스란히 돌아오는 셈입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이 기저에 깔려 있고 그 위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존재하는 것이죠. 고통과 행복을 별개로 놓고 보는 순간 인생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데 나만 힘들다는 감정을 느끼고 맙니다. 하지만 나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어차피 삶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아기가 걷기 위해선 평균적으로 2000번을 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2000번의 힘들고 긴 순간을 반복해야 비로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셈이죠. 저는 예기치 않은 불안과 고통이 찾아오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왔구나. 반가워. 이야, 내가 또 한번 성장할 기회를 주는구나. 결국 불안과 고통이라는 건 누구나 당연히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없애려 할수록 불안과 고통은 다른 형태로 나를 찾아와 자꾸만 말을 걸어올 테죠.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고통스럽다고 고통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2000번의 힘들고 긴 시도 끝에 한 걸음 내딛는 아기처럼 수많은 불안과 고통도 결국엔 당신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테니까요. 저도 일터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 같지? 다들 주말에 여행 다니고 행복해 보이고 쉬엄쉬엄 일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늘 이렇게 힘들게 밤새워서 일하는 걸까? 하면서 불행까진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생각 한 끗 차이인 게 아니야. 이렇게 밤새워서 힘들게 일할 수 있게 바쁘게 일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하자. 내가 필요로 한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 이런 생각을 한 뒤론 더 즐겁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의 결과물로도 똑같이 나오고요. 물론 저도 일하면서 실수하고 실패도 하죠. 그럴 때마다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난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가님 말처럼 실패했네? 와, 오늘 난 경험치를 하나 얻었어. 이거 실패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몰랐을 거야. 오늘도 한 단계 성장했다 하고 즐거워한답니다. 불안해하고 좌절하기보단 그 불안함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고 믿어보세요.
분명 어제보다 더 성장한 당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일이 잘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이내 잘 풀릴 테니까요. 설령 그 일을 아예 망쳐버린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일부일 뿐이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수십 년이 흐른 뒤 망쳐버린 일을 떠올렸을 때 여전히 낙심하고 있지만은 않게 해줄 테니까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을 믿으세요.